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오늘은 이 책 The Catcher in the Rye J.D. 셀린저의 책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1950년대, 60년대 배경이었던 소설책을 하나 다뤘었죠.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었죠. 이 작가도 미국인이고요. 배경 역시 50년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0년대는 2차 세계대전 후 이제 전후 경제 호황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그래서 소비 문화가 만연하고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황금기로 막 접어들었던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홀튼 역시 홀튼의 집안은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기업 법률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티라든지 외부 활동들도 많이 있을 건데, 홀튼의 어머니는 그 외부에서 이렇게 파티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머무르기를 좋아했다라고 홀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튼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16세, 이제 곧 17세가 되는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퇴학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안 한다, 성적이 안 나온다, 그 영어 작문 하나만 빼고는 전부 다 F를 맞아서 퇴학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아버지가 이 홀튼을 대할 때는 굉장히 엄하겠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홀튼의 위로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이제 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이제 병으로 죽고 여동생 피비가 있고 한데, 다른 형제들은 다 공부를 잘했어요. 잘하고 똑똑하고. 홀튼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작문에서는 성적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일단은 책을 읽고 자기의 이제 생각을 글로 적어야 하는 거니까 그쪽 방면으로는 잘합니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자기 대신 그 작문 숙제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거나 하나 뭐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가 집인가 봐요. 집에 대해서 어떤 너가 묘사를 좀 해서 내 대신 작문 숙제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튼은 이제 그 죽은 남동생의 야구 글러브에 관해서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화를 엄청 내면서 집에 대한 글을 쓰라고 했더니 왜 이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이 남동생의 글러브에 대해서
글을 쓰느냐라고 엄청 구박을 줍니다. 그래서 홀든이 신경질 나가지고 화가 나서 막 그 적은 장문 숙제를 찢어버리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홀드는 글이든 말이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과제이고 학교에서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평가도 들어가잖아요. 선생님들의 과제물 평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정해준 그 테두리, 그 조건 하에서 자기의 이제 표현을 시간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홀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고 자기랑 생각이 맞지 않았던 거죠. 나의 생각을 말이든 글이든 표현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한테 맡겨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중에서는 되게 좀 그 진행 방식이 친구가 이제 구술로 하는 수업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어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구술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진행 방식이었는데 그 진행 방식이 좀 재미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반 친구들이. 그래서 왠지 좀 이게 그 주제랑 좀 안 맞고 좀 뭔가가 좀 저거 하다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 듣고 있던 친구들이 탈락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 그 면전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탈락 이렇게 되게 좀 살벌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반 친구 중에서 되게 샤이한 친구가 있잖아요. 샤이한 친구가 있고 말도 잘 없는 평상시에도 말이 잘 없는 친구가 그 이제 발표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농장을 주제로 정했어요. 자기의 어떤 농장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외삼촌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학급 친구들이 탈락이라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홀든은 굉장히 반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홀든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자기의 열의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외삼촌이 다리를 다쳐서 농장으로 왔던 말하다가 보면 어떻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말이 글로 쓰지듯이 얘기는 그렇게 쭉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기에 뭔가가 꽂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홀튼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암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죠?
너무 너무 그 파트에 너무 제가 얘기를 좀 오래 말하는 바람에 암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제 홀튼이 잠깐만요. 지금 1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짧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또 하나는 이제 홀튼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홀튼이랑 같이 이제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슬레이거라는 친구였는데 2달 동안 방은 같이 썼어요. 그런데 2달 쓰고 나서 둘 다 서로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방을 요청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홀튼의 이제 가방이 있잖아요. 근데 가방이 굉장히 좀 좋은 가방이었어요. 왜냐하면 홀튼이 좀 사는 집안이잖아요. 아빠가 이제 기업 법률 변호사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같이 쓰는 이제 룸메이트는 슬레이거라는 친구는 모르겠어요. 그 집이 어떤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홀튼보다는 조금 좀 안 좋은 가방이 이제 썼던 거예요. 근데 슬레이그가 다 이제 홀튼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슬레이그가 이제 홀튼 보고 그 홀튼의 가방을 보고 너 너무 부르주아적이다. 막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홀튼은 그걸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농담으로 장난으로 막 저 가방 부르주아적이다 막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막 계속 그런 장난 아닌 장난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홀튼이 어느 순간 이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닌데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암튼 서로 불편해서 둘 다 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암튼 요건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다음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길게 하면 보시는 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짧게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좋았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